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빨리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러다가 정말 러시아 미국 핵전쟁이 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러시아는 결국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리고야 말았다. 실수로라도 나토의 영토인 폴란드에 공격을 감행한다면 연합군이 전면에 나서 이번 전쟁을 단숨에 끝내버릴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 19일 패로 접어든 가운데 당초 예상과는 전혀 다른 전개로 연일 오전을 면치 못하고 있던 러시아가 결국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13일 다수의 외신들에선 러시아군이 개전 이후 처음으로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25km 떨어진 군사기지를 폭격했다고 대서특필한 것인데요. 게다가 이번 러시아의 폭격으로 인해 무려 35명이 목숨을 잃고 130여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며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번에 러시아군이 공격한 기지가 미국 등 서방의 군사고문들이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시키기 위해 사용하던 평화유지안보 국제센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그간 전쟁의 확대를 우려하며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던 미국조차 이번 러시아군의 폭격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러시아를 향한 초유의 강경 메시지와 실제 군사적 조치까지 신속 강행해버리자 국제사회는 대혼란에 빠져버린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러시아군의 공격은 수도 키이우와 주요 거점 도시 장악을 위해 우크라이나 동남북부에 집중되어 왔던 반면 이번에 서부 지역에 집중 공격을 가한 것은 서방 국가들에 대한 푸틴의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의 폭격을 받은 국제평화유지안보센터는 그간 미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나토 무기사용법 등을 교육해왔으며 러시아의 침공 이후 확전을 우려한 미군이 떠난 뒤엔 우크라이나전에 잠전한 국제이용군의 훈련기지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연합 및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전차 및 대공무기 등을 지원할 때도 폴란드 접경지가 이용됐는데 이렇게 들어온 무기 자원들은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당초 예상과 달리 압도적인 군사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졸전을 거듭하고 있던 러시아 측의 입장에선 상당한 무리를 해서라도 해당 기지를 공격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기지의 공격에 성공한 이후 러시아 국방부는 마치 간만에 이룩해낸 성과를 자랑하려는 듯 오늘 오전 장거리 정밀 무기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과 우크라이나군 교육센터 야보리우 훈련장을 공격해 다수의 용병과 대규모 외국 무기들이 제거됐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완벽하게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타버린 러시아가 향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무기를 실은 수송선까지 공격해버리겠다는 경고까지 서슴지 않자 결국 폭발해버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러시아를 향한 역대급 분노와 초강경 메시지를 쏟아냈는데요. 실수로라도 나토 영토인 폴란드에 공격을 감행한다면 앞으로 러시아군이 상대해야 할 것은 전면전에 나선 연합군이 될 것이다. 날선 경고를 전한 것이었죠. 게다가 결국 선을 넘어버린 러시아의 막장 행보에 단단히 화가 나버린 미국 정부는 러시아 측이 향후 나토 국가를 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에 따라 폴란드 지역에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한 대규모 증원 병력을 보내며 나토군의 스트라이크 훈련을 진두지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나토 역시 미국 주도의 다국적 훈련을 진행하며 러시아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철통 같은 방어 태세를 과시했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걸프전에서 이라크 전차 약 300대를 때려잡으며 혁혁한 공을 세운 탱크킬러 아파치 공격 헬기와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장착한 미군의 신형 단거리 대공방어 무기체계를 이번 훈련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며 러시아의 도발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렉 브래디미 육군 대공미사일 방어사령관은 새로운 단거리 대공방어 무기체계는 모든 종류의 공중 위협으로부터 기동대를 보호할 핵심 전력, 자신감을 표출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번 훈련에 참가한 13개국 1만 3천여 명의 각국 최정예 정규군들 역시 러시아의 나토 국가 침공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아 오는 26일까지 폴란드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연합훈련에 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역대급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서방국들과 러시아의 날선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혀 예상 밖의 소식 하나가 전해지며 그간 암묵적으로 러시아의 침공 행위를 지지해오던 중국 당국에서 다금이 러시아를 손절해버리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3일 영국 FT가 현재 러시아가 중국의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군사적 지원 요청을 했다라는 보도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실제로 피트무 고위 문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3주째로 접어들면서 러시아의 무기가 고갈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었다. 이에 러시아는 다급히 중국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군사 장비와 기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현재까지 러시아가 중국에 어떤 장비를 요청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심지어 상황에 정통한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이 러시아를 도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징후가 다수 포착되었다며 미국이 이 사실을 동맹국에게 알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금껏 세계대전급의 확전을 막기 위해 최대한 몸을 사려오던 미국은 중국 측의 이러한 불온한 움직임들에 격분하며 엄청난 분노와 경고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중국이 러시아에 어떤 형태의 물질적, 경제적 지원을 실제로 하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이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도울 경우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중국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이 잘 풀리지 않자 무차별적인 공습으로 돌아선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은 물론이고 이제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의 심기까지 제대로 건드려버린 러시아의 폭주에 중국마저도 다금이 러시아를 손절하기 바쁜 모습을 보였는데요.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류평희 대변인은 러시아가 중국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다는 FT의 보도에 대해 이례적일 정도로 매우 강력한 부정을 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것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류평희 대변인은 나는 그 같은 소식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며 매우 강력하게 부인해 나섰고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와 애도를 표한다. 상황이 빨리 진정되고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현재 전 세계적인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러시아와 심지어 무기 문제로는 조금이라도 엮이지 않겠다는 강한 부정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군사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중국 측의 강한 부정이 오히려 상황을 직시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번 전쟁을 통해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 중앙정보국 정보력의 신뢰도가 매우 높다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하나같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개전 초기부터 미국은 분 단위로 세밀하게 분석된 러시아군의 움직임과 실제 침공 일자를 정확하게 맞췄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러시아군의 공격 패턴과 내부 정보들을 분석해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엄청난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결과적으로 이번 사안 역시 러시아와 중국이 부정을 한다 해도 실제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게다가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이처럼 미국이 양국의 비밀회담뿐만이 아닌 러시아 정부의 내부 속사정을 원히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중국산 휴대폰과 무전기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현재 러시아 정부와 중국 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일 FT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군사용으로 내부 소통을 위해 지난해부터 중국에서 산 가격으로 수입한 중국산 무전기와 휴대폰을 사용해왔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이는 당시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될 때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중국산 기기들의 치명적인 단점들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에서 속속들이 드러나 버리며 러시아군이 뒤늦게 이러한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려 나서고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침공 직전부터 러시아 정보당국에서는 군사작전에 관계된 내용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다며 많은 작전이 정보 유출로 인해 실패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었죠. 그에 따라 러시아 정보기관은 정보를 흘리는 내부자 색출을 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하기 일쑤였다고 매체는 전했는데요. 게다가 러시아 정보기관은 전혀 뜻밖의 곳에서 자신들의 군사적 기밀이 너무나도 쉽게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다고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개전 이후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러시아군의 이동에 관한 정보나 군 관련 내부 정보들이 유포되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해당 정보들의 정확도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실전에 활용될 정도로 실시간 정보들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정보기관은 패닉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패닉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러시아군 내 고급 정보를 되돌린 유포자들의 정체가 유명 해커 집단이나 미국 정보국이 아닌 평범한 아마추어 무전 동호회 회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러시아군의 전화와 무전기 내용을 도청해 SNS 등에 파일을 올리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심지어는 군사 기밀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크라이나 군에게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한 나라의 국가 기밀 정보가 일개 동호회에 털려버린 역대급 굴욕을 당한 러시아 정보당국은 다금이 해당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마침내 밝혀진 정보의 출처에 대해 극도의 분노와 좌절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해당 정보의 출처는 컴퓨터 해킹이 아닌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국산 핸드폰과 무전기에 의한 정보 유출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암호화 칩이 누락된 싸구려 중국산 핸드폰과 무전기를 대거 도입한 러시아의 선택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일반용이 아닌 군사용으로는 특정 암호화된 칩이 필요한데 이런 암호화된 반도체 칩이 누락되어 있는 휴대폰과 무전기를 러시아군이 사용하고 있었으니 지극히 평범한 아마추어 동호회에게조차 군사기밀이 털려버리는 사태가 발생해버린 것이었죠.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일으키기에 앞서 서방 측의 경제제재와 군사력에 대항하기 위해 경제군사적으로 중국 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믿었던 중국에게 역대급 뒤통수를 맞아버린 격이 되면서 러시아 국방부는 다금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요. 러시아군은 즉각 해당 중국산 휴대폰 기종과 무전기의 전 기종에 대해 사용 불허를 내리고 러시아산 암호화된 발자르트 무전기만 군사작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번 전쟁에서 여실히 드러나 버린 러시아의 허접한 군사력과 비리로 얼룩져 노후화된 방산 장비들의 현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이번 사태로 인해 지금도 현격하게 부족한 군용 핸드폰과 무전기만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군을 더욱 오합지졸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후 군사작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리 없었고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FT는 중국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잡아버린 러시아의 선택으로 인해 이딴 패배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전장의 한복판에서 중국은 중국대로 눈치 없이 선을 넘기 시작한 러시아의 행보에 난색을 표하기 시작했으며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자신들의 패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버린 중국에게 강한 불만을 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명분조차 없는 전쟁을 일으키며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해왔던 전쟁이었기에 아주 작은 파열음에도 언제든 서로를 비난하고 손절할 준비를 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태위태한 공조가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는 듯 보입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중국 군사력도 크게 다르지 않을 듯합니다. 최첨단 성능의 무기와 정보기술력 그리고 경제력으로 무장한 미국 군사력의 앞에 종이 늑대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둘 다 서로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중 서로 경쟁 구도이기에 아무리 앞으로 함께하는 것 같아도 뒤로는 절대 함께할 수 없는 공산국가. 우크라이나가 승리해서 본태기를 보여줬으면 너무나 좋겠다. 다시는 허튼 소리 발도 못 붙이게. 독재가 왜 위험한지 러시아와 중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좀 더디고 어렵지만 꼭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